다음은 지금 8개월이 되도록 이 추미애 아들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 관계를 좀 따져봐야겠는데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의원이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나 같으면 그 일주일이면 다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추미애 장관이 내려보낸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제가 조국이보다 더 나쁘다고 했잖아요. 조국이는 이게 그래도 장관은 물러나고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추미애는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아들 수사하면서요. 그다음에 이해충돌인데도 권익위에 아직 이게 직무 배제도 안 돼 있고 이게 심각한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9개월 돼가죠. 1월 3일 날 고발됐거든요. 그러네요. 9개월이네요. 근데 그 아들 서모씨 있잖아요. 한 번도 이게 소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한 번도 소환 안 돼요. 이게 저는 문제가요. 지검장들이 문제예요. 처음에 조난관이 했잖아요. 잠깐 했죠. 그때 조난관이가 처음에 이게 배정 같은 걸 조난관이 하니까 근데 검찰국장 갔다가 지금 대검 차장이죠. 딱 지금 윤석열 목매에서 다른 짓 못하도록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조난관. 처음에 아마 초기에 세팅했을 거예요.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고기영이죠. 고기영이가 주로 몇 달 동안 들고 있었잖아요. 고기영이. 근데 이 사람은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잖아요. 이걸 자꾸 추미애 소설을 하지만 이걸 듣고 수사 안 하니까 차관된 거는 합리적 의심이죠. 이게 고기영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온 게 김관정이잖아요. 이 김관정이가요. 고양시청장. 그 중간에 직무대리가 있어요. 이수건 직무대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자천됐죠. 울산으로 오히려. 근데 이 김관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26기니까 지금 28기까지 검사가 9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잘 나간 사람이 아닌데 이번 정권에서 이게 은혜를 입은 거죠. 고양지청장 하다가 갑자기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에 검사장 승진하면서 대검 형사부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진. 그러면서 이게 채널 A 사건에서 거의 유일하게 윤석열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렇죠. 채널 A. 그러면서 이게 대검 형사부장 할 때부터 추미애 아들 건을 대검에서 이게 컨트롤한 거죠. 자기가 부장. 그때 이거 부장하고 차장은 왕따식이고요. 아마 검사장하고 주임 검사 있잖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차장 부장은. 그러면서 이게 그 김관정이가 계속 자기가 대검에서부터 컨트롤하다가 이번에 그 검사장으로 왔잖아요. 근데 제가 왜 김관정을 못 믿느냐 하면 이번에 검사장 왔으면 지금이라도 이게 제대로 된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 지금까지 수사 안 하던 부실 수사했던 검사 있잖아. 지금 그 검사가 박석용인데요. 아, 그래요? 박석용. 그때 수사 주임 검사예요. 근데 수사를 추미애가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오히려 참고인 대의가 진술한 거 있잖아. 보좌관 전화 왔다는 거 있죠. 요걸 이게 오히려 당신 확실한 거냐? 책임질 수 있냐? 오히려 윽박 질러가지고요. 보좌관한테 전화 왔다고 진술한 걸 빼버린 거예요. 그 수사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관도. 그럼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중앙지검의 부부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추미애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앙지검으로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그때 조사관은 대검에 보내준 거예요. 근데 김관정이가 이 두 사람을 다시 와. 그 말이 됩니까? 성진애가 간 사람을 한 달 이내는 부를 수 있어요. 법에. 검사장 혼자서 마음대로. 윤석열 허가도 필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가 와가지고 또 해. 또 하란 말은 또 9개월 뭉개.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는 김관정 이분이 가장 문제인 게 옛날에 부실 편파 수사했던 사람을 다시 부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그 수사 과정을 보면은 차장검사 그리고 담당 부장검사를 완전히 패싱한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 아까 제가 그 김관정이가 대검의 형사부장 하면서 검사장하고 주임 검사하고 직거래하고요. 그때 차장이 김남우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엘리트예요. 제가 왜 잘 아냐? 제 동기입니다. 제 연수원 동기 28기거든요. 김남우.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노가요. 행정고시도 붙고
그다음에 사법고시대부터는 정말 엘리트예요. 검사장 1순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수사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이게 대의가 와가지고 서 변호사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붙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 대의가 와가지고 보좌관한테 전화했잖아. 아까 빼버렸다 했잖아. 이런 내용을 김남우 차장에게 보고도 못 받았다.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겠다는 김남우는 아예 사표 냈잖아요. 사표. 오직이 성질나야 사표 내겠습니까? 이런 검찰은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게 그 좀 수사에 했던 부장 양인철이라고 있잖아요. 양인철. 네. 양인철 부장은 이 북부의 인권감독관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두 명을. 그러면 이게 새로운 데 라인을 왔잖아요. 아까처럼 주인 검사는 박수경이 다시 부르고, 네. 그다음에 김관정이 검사장이면 둘이 채워야 되잖아. 예. 새로 채운 차장하고 부장이요. 정말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번에 그 부장은 김덕권인데요. 김덕권. 이 사람에게 전주고등학교 이성윤이 후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성윤이 후배, 고등학교 후배면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부장으로 떡 앉혀놨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차장이 있죠. 차장은 또 이게 이리 원광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말이 이게 전라도, 좀 이게 실세들 후배, 지역 후배를 떡 앉혀놨는데 저는 김양수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이 올해까지 동부지검에 부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수원으로 잠깐 가 있는데 다시 이게 동부 차장으로 부른 거예요. 저는 1년 사이에 동부 부장 하다가 수원 잠깐 갔다가 다시 동부 차장으로 이렇게 부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장할 때 아마 잘했으니까 다시 이게 차장으로 김양수를 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라인은 김관정, 김양수, 김덕권, 그다음에 박석용이를 많이 부르면 이 라인 가지고 과연 이게 수사가 되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추미애가 기존수사팀을 날려버리고 자기 애완견 있잖아. 완전히 자기 애완견들로 채워난 이런 수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 서씨는 언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8개월째 됐으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 휴대폰도 좀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뭐 이런저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관계자가 아까 홍준표 의원이 일주일을 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조국 아들, 딸 윤석열이가 수사할 때로 치면요. 하루면 끝나요. 옛날에 조국이 아들하고 딸 할 때 윤석열이가 그때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로 수사할 때 있잖아요. 초기에. 예. 동시에 압수수색이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고인이 4-5명밖에 없어요. 중령, 뻔한 대의, 거죠. 예. 당직 사병이잖아. 예. 그다음에 아들 서모, 뭐 그다음에 보좌관 부르면 보좌관. 끝나잖아. 한 그거죠. 5명 정도 핵심이죠. 이걸 조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항상 이 증거는 시간 싸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자꾸 이게 은폐되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잖아요. 예. 지금 벌써 이게 중령이나 대의가 벌써 입을 맞추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왜 소환을 안 하냐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요. 보통 우리가 고발 들어오면 2달입니다. 불가피하면 3달. 이게 수사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9개월 동안 아직까지 이게 피해자를 한 번도 안 부르는 거, 추미 아들. 이게 저는 황제 수사 아니냐. 황제 휴가 있지만 이게 바로 황제 수사다.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불러서요. 핸드폰 포렌식 하면요. 모든 진실은 이게 하루면 다 나타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뭐 특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민주당에서 받아줄 리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미애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추장관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장관 문제도 처리가 돼야 할 거고 거치 문제도 이 장관까지 또 소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동부지검에서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축소 은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런 특임검사 내지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특임검사요. 특임검사는 이제 이제까지 4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스폰서 그랜저, 예, 맞아요. 그다음에 여자가 벤처 검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장검사 중에 뇌물사건 있었고 유명한 우리 진경준 있죠. 옛날에 검사장이 왜 예. 이게 4번이 있은 게 특임검사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 특임검사가 2가지 문제는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봐요. 예. 첫째는 이제 규정에 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추미애 아들이 검사냐? 추미애도 검사는 아니죠. 법무장관. 근데 저는 이거는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 동부지검의 수사팀이 있죠. 예. 이 수사검사가 그때 그 왜 보좌관 통화한 거 진술조서에 없앴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게 공범이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검사까지 같이 조사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특임 검사 요건에 해당된다. 예, 이렇게 실제 보고요. 예. 근데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추미애가 이번에 검찰 개혁한다고 뭐 개혁이 아니고 검찰 개혁이죠. 장악.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특임 검사라든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 때는 장관 허가를 받으라. 예. 이게 특임 검사도 그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과연 추미애가 허가해 줄까? 물론 국민 여론은 들 거니까 아무리 뻔뻔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여론 때문에 특임 검사 하십시오 하겠죠. 예. 근데 추미애나 좌파 정권이 그럴 인물입니까? 낯짝이요. 얼마나 이게 시커멓습니까? 낯짝이 얼마나 철판보다 두껍고 가슴이 시커먼냐 말이에요. 이걸 이게 면후 심흑이랍니다. 예. 후흑할 때 면후 얼굴이 철판보다 두껍고 가슴이 시커먼 사람 추미애가 과연 야 우리 특임 검사 허가해 줄까? 이런 데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여론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요. 만약에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윤석열이 지금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특별본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임검사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안하면 예. 추미애가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다들 홀릴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이에요. 바로 이게 지금이야말로 저는 윤석열이가 제대로 이게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저도 똑같은 얘기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죠. 윤석열 총장이 침묵만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 타이밍이 지금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특임검사든 특별수사본부든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발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인데 일각에서는 아니 윤석열 총장이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아, 검사니까. 또 뭐 윤석열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아니, 가능합니까? 총장이 특검은 이게 그 민간인들 할 특검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임검사 법으로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총장 직무도 바쁜데 네. 제가 보기에 가장 적임자는요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있잖아요. 한동훈이 이게 일단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니까 시간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정진웅이 있죠. 예. 정진웅이가 대학은 선배고 나이는 많죠. 그렇지만 이게 수사 기법이나 능력을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아, 그렇죠. 정진웅이가 그 덮치려고 그 유심 뺏으려고 그때 한동훈이 보세요. 수사는 잘해요. 저는 뭐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옛날에 먼지털이라든지 표적 이런 게 비판도 많지만 수사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제대로 이게 달인들이죠. 달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한동훈이를 갖다가 특임검사해서 예. 추미애 아들 탈탈 털면 야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믿을 거예요. 야 한동훈이 정도가 추미애한테 그렇게 당한 한동훈이가 봐줄 때 이거는 무혐의다. 이러면 이게 저도 믿죠. 아니면 그렇죠. 한동훈이 봐줄 때 유죄면 당연히 유죄인 거고 예. 그 정도 해야 믿지. 아니면 이게 특임검사도 뭐 추미애 애완견 있잖아. 예. 또 이성윤 라인 이상한 사람에게 특임검사하면 그럼 국민들이 그것도 안 믿고 결국 이게 특별검사로 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를 오히려 추천하는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그 아들 문제도 그렇고 본인의 뭐 신상과 관련해서도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한 20여 명인가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뭐 확인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한 10여 명이 현실적으로 지금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고 그러나? 이게 아니면은 유추구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겁주는 거. 너희들 이거 하면은 내가 명예훼손으로 다 잡아놓겠어. 이렇게 해갖고 입 다물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조국이하고 같이 봐야 돼요. 조국이가 2013년에 그 트위터에 글을 썼어요. 예. 뭐냐면 이게 그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공인이 돼서 충분한 정보를 다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인을 검증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그런 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예. 아주 이게 교과서적으로 잘한 거 조국이가 그 글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은 맞아요. 공인들을 검증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국민이나 언론은 모든 수사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그런 경우는 이게 그 선처가 처벌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법무부 장관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공인들도 고발하면 안 되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 지금 이게 추미애가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가 10명을 고소하면 그럼 이게 수사하는 검사들은 추미애 눈치를 안 봅니까? 봐야죠. 이것도 이게 결국 이해충돌, 자기 사건 아닙니까? 이해충돌 금지고요. 따라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이게 추미애에 대해서 뭐 불륜설, 내연관계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이런 거야 문제 있지만 그래 그게 아니고 이게 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다가 일부 사소한 게 좀 사실이 아닌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그 관대하게 처리가 넘어가야지 고소는 안 되고 지금 이게 조국이 보세요. 우종찬 기자도 구속됐죠. 뭐 가로 세로부터 온데 고소하고 조선일보 있잖아요. 그건 정정 보도까지 했는데도 또 이게 사학이나 청구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국이든 추미애든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들이 자기 이게 검증 과정이 조금 털렸다고 고발하느냐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겁니다. 참 뻔뻔한 사람들이네요. 공인이라는 것은 일반인하고 달리 취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웬만한 사건이라든가 웬만한 어떤 표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수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요. 조선일보가요. 조민희가 이제 연대 의전원 가려고 뭐 한 번 이게 그 연대병원 세브란스 있잖아요. 그 차종 거 오보를 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게 정정 보도하고 사과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형사 고소하고 민사 사학 청구했거든요.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럼 이게 조국이 추미애 너는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는 어떻게 책임질래?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추미애가 만약에 보좌관이 전화했다면 본인이 거짓말했죠? 그것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오르고 이게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이게 어떻게 네가 책임질래? 지금도 사과 안 하잖아요. 조국이 되게 수많은 거짓말을 지금 이게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다른 언론들은 사과라도 했죠. 조국이 추미애는 하나도 이게 지금 묵비권까지는 있지만 사과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너것들이 한 거짓말은 만약에 국민들 전체한테 어떻게 책임질 거냐. 국민들 되게 집단 소송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고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DNA가 사과하지 않는 거, 이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중에서는 추미애 아들 서모 씨는 최순실 딸 정유라에 비해서 훨씬 더 죄가 크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뭐 사과 안 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 추미애 장관 문제는 조기에 매듭 짓는 것이 이 정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신뢰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